상견례 자리에서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재래시장 장사꾼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양가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는 법이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쑥 던진 한마디. 혹시 30년 전 금호동에 살던 김미영 씨 아니신가요? 이 말에 김 여사의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민석 씨는 2년 전 우리 가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멸치를 사러 왔더군요. 건어물에 대해 묻는 질문이 참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요리가 취미였던 거예요. 까다로운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셨죠. 그렇게 단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IT 기업의 개발팀장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엘리트였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런 사람이 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습니다. 대학도 못 간 재래시장 아줌마에게 말이에요. 지연 씨, 대학 못 갔다고 자책하지 마요. 지연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많은 상품 가격을 전부 외우고 손님 취향까지 기억하잖아요. 게다가 그 맛있는 장아찌는 어떡해요? 그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민석 씨의 이런 말에 처음으로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병환으로 대학은 포기했거든요. 그 후로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데이트에 초대할 때도 참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가게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 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항상 제 쉬는 날에 맞춰주었죠. 심지어 장이 서지 않는 날이면 가게까지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연애는 소박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일이 끝난 후 한강에서 걷기도 했죠. 민석 씨는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진지해질수록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바로 민석 씨의 가족이었죠. 민석 씨의 어머니는 재벌가 출신으로 재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리감이 느껴졌죠. 민석 씨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긴장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하지만 지연 씨를 알게 되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된 건 사귄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민석 씨가 먼저 청혼했죠. 시장 뒤편 작은 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말에 민석 씨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님도 결국엔 우리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는 과정부터 험난했어요. 김 여사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셨죠. 결국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석 씨가 강하게 나서고 나서야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장 장사꾼 딸이라는 이유로 저와 어머니가 받은 모욕,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이 이야기가 제 사연의 시작입니다. 상견례 날 저희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만큼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한복을 입으셨어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어차피 사람 마음은 첫 만남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김 여사가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김 여사와 민석 씨의 새아버지는 처음 보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벌써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민석 씨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 씨고, 이분이 지연 씨 어머니세요. 김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장사하신다고요? 재래시장이라면. 동대문? 남대문? 아닙니다. 저희는 영진시장에서 대를 이어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대답에 김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곳이요? 거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도 새고 그렇다던데. 김 여사의 말에 민석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됐고 대화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대화라기보다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김 여사는 끊임없이 저희 집안에 대해 캐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집은 어디인지, 형제는 몇인지. 그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석이가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난다니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고급스러운 여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말에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 씨가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김 여사는 계속했어요. 민석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런데 학벌도 없는 시장 상인 딸이랑 결혼한다니. 양가 집안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는 법인데 저는 테이블 아래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상처받은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괴로웠습니다. 민석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연 씨와 어머님에게 사과하세요.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김 여사님, 재래시장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시나요?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십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인했어요. 김 여사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30년 전 금호동에 살던 김미영 씨 아니신가요? 김 여사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박순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 김 여사의 표정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어요. 어머니와 김 여사가 서로 알고 있었다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금 전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박순자 씨라고요? 그러니까 금호동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아요. 30년 전 그 박순자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와 김 여사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니. 게다가 30년 전이라면 저도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여사는 손이 떨리는지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잖아요. 지금 그걸 왜 꺼내시는 거죠?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특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김 여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민석 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민석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아는 사이였어요? 저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는 차분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태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말대로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나 계속할까요? 음식이 차갑게 식기 전에 상견례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저희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음이 분명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여사의 남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어떻게 아는 사이셨던 거죠? 어머니와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 여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인연이에요. 젊었을 때 박순자 씨께 큰 신세를 졌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런 셈이죠. 사람 인연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우리 딸과 당신 아들이 만나다니. 그날 상견례는 이상하게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질문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대체 김 여사랑 무슨 사이예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죠? 어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란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 어머니,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민석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나는 22의 젊은 여자였고 너희 아버지와 막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느라. 그때 너희 아버지는 작은 건어물 가게를 시작했지. 그리고 김 여사, 그러니까 그때는 김미영 씨였는데 그녀는 같은 동네에 살던 대학생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지. 폭우가 쏟아져서 시장 천장이 무너졌단다. 그날 밤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우리 가족과 김 여사 사이에 있었던 깊은 인연,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 그 모든 것이 저와 민석 씨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두 가족의 역사가 만들어낸 운명 같았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민석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연 씨, 어젯밤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저 박순자 씨는 내 은인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30년 전 금호동에 그 폭우 내리던 밤에 대해서요. 그날 밤 시장 천장이 무너졌을 때 어머니는 가게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김 여사가 비를 피해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고 해요. 천장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김 여사를 향해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그녀를 밀어내고 대신 다치셨대요. 민석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박순자 씨를 은인이라고 했던 거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는 가게를 혼자 지키셨어요. 그때 큰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가 인근 상인들을 구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죠. 어머니는 병원비도 없고 장례비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대요. 그때 김 여사가 나타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고 해요. 대학생이었던 그녀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석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머니가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후에 두 분의 관계예요. 어머니 말로는 김 여사가 모든 빚을 갚았다며 돈을 받지 않으려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은혜는 은혜고 빚은 빚이라며 몇 년에 걸쳐 모든 돈을 갚으셨대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고 해요. 민석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어제 어머니는 처음에 박순자 씨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미영 씨가 말해야 할 이야기라고만 하셨죠. 그날 오후 저희는 김 여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석 씨의 주선으로 셋이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시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연 씨, 먼저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무례했어요. 김 여사의 사과에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요. 이야기해야겠죠. 30년 전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민석이 새아버지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그는 당시 유명한 사업가였고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폭우가 내리던 밤, 나는 그와의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시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천장이 무너졌고 박순자 씨가 나를 구해주었죠. 그녀 덕분에 나는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속에 늦었어요. 민석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왜 문제였나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새아버지는 기다리다 화가 나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했죠. 나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가 나타났어요.
그는 시장 화제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어머니를 모르는 척 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남편과 다시 만난 후 나는 박순자 씨에게 받은 도움을 부정했어요. 남편에게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말했죠. 내가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걸 남편이 알면 결혼을 망설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자신의 현재 행복이 어머니 덕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였죠.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알아보지 못했거나 혹은 알아봤더라도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던 거예요? 빚진 마음 때문에? 제 질문에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박순자 씨의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과거 행동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민석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군요. 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연 씨와 지연 씨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쳤어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박순자 씨에게 진 빚을 외면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어제 그 은인의 딸을 그렇게 대했다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여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 자신이 쌓아온 삶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진 은혜를 그렇게 배신한 행동이 용서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 자리에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 과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당신을 향한 거였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석이가 연락했단다. 우리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김 여사는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김 여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미영 씨, 이러지 마세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에요. 김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굴었는데. 어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당신은 젊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아마도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김 여사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연이와 민석이의 행복을 위해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에 김 여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순자 씨. 당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 심지어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용서하신 거예요? 김 여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단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미영 씨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건 내게도 고통이었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고 지혜로운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민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의 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민석이의 잘못이 아니잖니.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참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 씨의 친부, 즉 김 여사의 첫 번째 남편에 관한 비밀이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저희 결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까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꿈꿨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가 좋겠어요. 김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요. 내가 너무 과한 걸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될까? 웨딩 촬영만큼은 내가 선물하고 싶어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 2달 전, 우리는 웨딩 촬영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어요. 김 여사가 예약한 곳은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고급 스튜디오였습니다. 저와 민석 씨,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함께하는 가족 촬영도 계획되어 있었죠. 첫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다음 날은 가족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침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가 유난히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물었더니 김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민석 씨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아. 민석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저, 누구시죠? 김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아, 이분이 내 친아버지야. 그 말에 촬영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사실이 아니었어.
우리가 이혼한 거야. 내가 5살 때.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건데, 왜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민석 씨의 친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잘못이야, 민석아.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부탁했어. 너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거든. 부끄러웠다고요? 민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어.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재혼한 후 내가 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내 존재가 너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될까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민석 씨는 말없이 촬영장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해변가에 홀로 서 있는 민석 씨를 발견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난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셨다니. 저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자식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민석 씨의 목소리는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업 실패가 아니었어, 민석아.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석 씨의 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사기를 쳤어.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고 그들을 파산시켰지. 그 중에는 박순자 씨의 남편도 있었어.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킨 사람이라고요? 민석 씨의 친아버지가 한 말은 저와 민석 씨 모두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그의 사기 때문이었다니.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30년 전 나는 건어물 도매업을 했어. 그때 박순자 씨의 남편인 박인철 씨와 동업했지.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횡령했어. 그리고 도망쳤지. 제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얻게 된 이유, 모든 걸 잃은 후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민석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던 거야. 박인철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더욱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랐던 거지.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니. 이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어머니도 아셨어요? 이 사실을?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박순자 씨는 알지 못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건 알았겠지만
내가 박인철 씨의 동업자였다는 건 모를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했거든.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었다. 김상우 씨.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 남편이 죽었는지도. 김상우 씨, 그러니까 민석 씨의 친아버지는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미영 씨를 도와준 것도, 그녀의 빚을 받지 않으려 했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어. 그녀가 당신의 아내였으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김 여사가 김상우 씨의 아내였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미영 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당신과 이혼한 상태였어.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었지. 민석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니, 박순자 여사님은 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어요? 원수의 아내였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 씨는 피해자였어, 민서가. 그녀도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몰랐고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받았지. 그리고 내가 5살이었잖니.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그 말에 민석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몇 번 봤단다. 미영 씨가 나를 찾아올 때면 가끔 너를 데리고 왔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마치 내 아들 같았어. 민석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박순자 여사님을 어렸을 때 만났었다고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너는 항상 순자 이모라고 불렀지. 기억나지 않니? 민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나 봐요. 그래서 김상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씨는 미영이와 민석이를 도와주셨군요. 내가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미영 씨와 민석이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은 피해자였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큰 상처를 안고도 원수의 가족을 도와준 어머니의 크신 마음.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던 걸까요? 민석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결정할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민석 씨에게 향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결혼 계속 진행할까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나는 이해할게요. 민석 씨의 물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그리고 그 비극 뒤에 숨겨진 인연. 민석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민석 씨를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민석 씨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요.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는 오직 진실만으로 우리 관계를 이어갈게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어요. 지연이,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 아버지가 김상우와 연관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랬다면 진작 말했을 거예요. 저는 김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믿어요, 김 여사님. 어머니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김 여사님도 피해자였다고. 김 여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박순자 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네요. 당신이 나와 민석이를 도와준 이유.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군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영 씨,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당신과 민석이를 돕고 싶었어요. 특히 민석이는 내게 아들 같았거든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상견례에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어머니는 김 여사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됐어요, 미영 씨. 모든 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예요. 민석 씨의 아버지, 김상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신이 남편을 잃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김상우 씨, 당신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지연이가 민석이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김상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보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비극과 아픔을 뚫고 민석 씨와 제가 만났다는 것이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웨딩 촬영은 당일 취소되었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2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이 모두 밝혀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결혼이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거울 속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 지연아. 그냥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워서 그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지연아,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야. 30년 전에 그 비극이 없었다면 너와 민석이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저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고생만 보고 자랐는데 이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강인함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제단 앞에 서 있는 민석 씨만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민석 씨의 아버지, 김상우 씨도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 사이로 김 여사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두 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어울렸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 지연이가 정말 아름답네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정말 예쁘죠. 민석이도 멋있고요.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려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모든 게 당신이 없었다면 이 결혼도 민석이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김 여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미영 씨.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한 가족이네요. 축하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석 씨가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두 집안의 어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씨는 김 여사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큰 시련을 이겨내셨고 그 덕분에 저와 지연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용서하고 화해하신 두 분의 모습은 저희 부부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석 씨 옆에 서서 어머니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민석 씨와 저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연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란다. 난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지혜를 본받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새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오신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일찍 퇴근할게요. 그날 저녁 김상우 씨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30년 전 박인철 씨에게 빚진 돈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모두 박순자 씨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김상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것으로 모든 걸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고생하며 키운 지연 씨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민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상우 씨의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으로 내 아버지가 꿈꾸던 장학재단을 세우자, 지연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일일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아픔과 한이 이제 누군가를 돕는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저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농사 짓는 어머니를 무시했던 김 여사는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담그고 김치를 만들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천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어쩌면 그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귀천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그 고귀함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저는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 일을 통해 민석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과거의 비밀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느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